이전 시간에 KMW의 5G 주파수와 방사선을 연결시켜 이해해보는 작업을 했었죠. 복습도 할 겸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5G는 어느 파에 속할까요? 진동수는 다른 의미로 정보의 속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죠. 5G는 마이크로파에 속합니다. 4G는 더 왼쪽에 있는데 5G부터는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서 빛에 가까운 직진성을 가지게 되고, 이게 장애물에 부딪히면 통과를 못하게 되니까 해결해야 하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한 게 매시브 마이모이고 KMW가 상용화에 성공했죠. 자, 어느 정도 전리가 되었으니 방사선과 주파수를 연결해 봅니다. 아까 본 방사선은 X선입니다. 주파수 스펙트럼 상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요. 다시 말해 주파수가 가장 높다는 것이고 초당 진동수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X선이 바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사용하는 방사선입니다. 알파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피부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종이조차 통과하지 못했죠. 하지만 X선은 우리의 피부는 통과하고 뼈는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전파 형태를 띠는 감마선, X선들은 전파처럼 공간을 타고 퍼지면서 물질 안을 통과해 나갑니다. 사실 감마선과 X선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배운 배경 지식 하에 방사선 치료에서 어떤 방사선을 사용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제 방사선 영어 정도는 알아도 될 것 같은데요. radiation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아닙니다.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선은 다음에 4가지가 있습니다. X선과 감마선은 얇은 금속판을 투과하지만 납 또는 철판을 투과하지 못하는 전파 형태의 방사선이었죠. 그리고 중성자선은 가장 투과력이 좋지만 물의 수소와 충돌했을 때 많은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막히는 특징이 있는 방사선이었습니다. 입자 형태의 방사선이죠. 여기에 방사선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나? 방사능 치료를 하려면 방사선을 생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원자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에 의해 안정적인 원자가 되기도 하고 불안정한 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들은 특정한 입자나 빛을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원자핵으로 바뀌려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때 나오는 입자나 빛이 바로 방사선입니다. 알파선은 헬륨의 방출이라고 했죠. 이렇게 입자나 빛을 방출하는 게 방사선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상태의 우라늄은 안정한 상태의 원소가 되기 위해 핵분열을 일으키고 열 에너지와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이러한 핵분열의 연쇄 반응을 원자로 내부에서 지속되도록 한 것이죠. 이때 나오는 열 에너지와 중성자가 바로 방사선이며, 이로 인해 원자력 시설에서는 방사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방사선으로 암세포를 어떻게 파괴하고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걸까요? 방사선은 진단적 검사에 이용되는 방사선보다는 높은 에너지를 암세포에 주어서 세포가 더 이상 분열, 증식하지 못하게 해서 죽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신체 외부로부터 몸 안에 있는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쪼이는 외부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내부 종양 부위에 동위원소를 직접 주입하는 근접 조사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종양에 방사선을 직접 조사하는 외부 조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방사선은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나?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은 암세포의 세포 주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방사선이 세포가 분열 증식하는 기능을 파괴하여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건데요. 암세포의 DNA를 방사선이 공격하게 되고 이중나선 구조가 끊어져서 암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이때 암세포 주위에 있는 정상 조직도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 조직은 종양세포보다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는 암세포만 죽게 됩니다. 우리가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상 세포도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된다는 점이죠. 이 점이 큰 부작용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정상 세포도 죽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이를 해결하는 노력, 암세포만 골라 죽이려는 노력이 표적치료제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표적치료제는 리보세라닙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잠깐 건너뛰고 3세대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표적치료제인 EGFR 억제제는 1년 이내에 내성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표적치료제도 표적을 활용해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지만 내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표적치료제도 내성 문제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면역세포를 활용한 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요. 2010년부터 등장하는 면역 항암 치료제입니다. 숟가락 살인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숟가락으로 이마만 계속 때려가지고 세상을 하직하게 만드는 건데요. 아주 집요하게 한 곳만 때리는 거죠. 면역 항암제가 이런 겁니다. 암세포가 그 기능 및 성질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면역세포는 처음 공격했던 암세포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내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가 반응 기간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지속됩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작, 즉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HC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주조직 적합 복합체라고 부르는데요. Histocompatibility는 조직 적합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똑같이 적합성 또는 티슈가 붙어서 조직 적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직 적합성은 조직을 이식할 때 이것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조직 적합성은 어떠한 특성을 말하는 건데 유전자가 같은 특성을 가지는가, 같지는 않아도 충분히 비슷한가를 나타내는 특성입니다. MHC, 즉 주조직 적합 복합체는 대부분의 척추 동물에서 면역계와 자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HC는 합성된 단백질 조각을 그 세포의 표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면역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주느냐? MHC 단백질 복합체가 세포의 표면에 위치하면 근처에 있는 면역세포가 합성된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로 T세포나 자연 살해의 세포죠. 만약 확인된 단백질이 자가 단백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면역세포는 그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이게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면역세포에는 B세포와 T세포가 있는데 MHC 관점에서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B세포는 림프구 중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면역 반응에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항원에 대항하여 항체를 만들어내죠. B세포와 T세포는 원리적으로 동일한 항원을 인지하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B세포 수용체는 항원이 특정 병원균 표면에 고정되어 있든 자유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항원 본연의 모양을 인식하여 결합합니다. 반면 T세포 수용체는 앞서 공부했던 MHC라고 불리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 숙주세포 표면에 제시된 항원 조각에만 결합합니다.
다시 말하면 B세포는 항원의 모양을 보고 인식하는 반면 T세포는 MHC가 도와줘서 항원을 인식하게 됩니다. MHC가 숙주세포, 즉 감염된 세포 표면에 항원 조각을 제시해주고 T세포가 인식하는 거지요. 면역항암제는 3편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